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그래도 이번 주 큰 굵직한 이슈들을 시장이 잘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이제 위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 또 전략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KCGI 자산운용의 김영석 팀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시장의 레벨업이 확실히 된 거죠, 그죠? 네. 코스피는 4,000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가냐? 이 부분 뭐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KCGI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네. 한국 증시 대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런 강세장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올해 4,2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한 네. 3,900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4,100포인트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조정이 나타날 때 조정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조정 속에서도 한 50일 이평선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게 한 3,9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3,900포인트 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사실 이 외부의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승 추세를 조금 억누른 부분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발 이런 그 AI 버블 논란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그 일본의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의 이제 청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제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을 이제 좀 더 이제 길게 옮겨서 이제 내년을 본다면 한 5,000포인트 이상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런 경기 쇠퇴기를 넘어서서 이제 회복기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확장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경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하기 마련이고 저희는 이제 이런 반도체 업종에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한 2차례 정도 이제 국내 한국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였었다라는 그 판단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동성 장세 이후에 찾아오는 실적 장세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런 이익 모멘텀 견고한 그런 업종과 기업들 위주로 견고한 증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제 기업 이익들이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오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계 보고서나 이런 데들도 보면 한국 상장사들 이익 추정치가 내년에 한 48% 정도 상향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내년에 5,000포인트 이상 코스피 갈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지금 그래도 어쨌든간 우리가 전고점 찍었던 건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돌파하려면 현재로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역시 기업 이익하고 이제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일 텐데요.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40% 이상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내년에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겠다. EPS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다. 그거보다 더 예. 이익이 좋아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연간으로 한 80조 원 정도 추정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미래의 이익을 추정을 할 때는 이 과거 이익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던 급속도로 매출과 이익이 팽창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 증권가의 추정치가 실제 기업이익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룸이 있겠다. 물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확연하게 이 업사이클로 진입을 했다. 이제 그런 판단에 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 우려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익이 많이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현대차의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한 15조 원 하던 게 지금 한 12조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는 이제 이 부품 관세 보전이라던가 다소 이 자동차 관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 관세 우려를 과하게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익 전망치도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M&A가 있을 때 이런 소액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편도 이제 추진되고 논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영했던 현대차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져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이거보다는 더 나올 거야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대표적인 두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추정하는 것보다 내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익이 예상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에 베팅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맨날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수 중에 부정적인 변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정적인 변수를 찾는다면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좀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이 네.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신규 전력망 연결의 대기 기간이 지금 5년에 달할 정도로 전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생활 물가까지 같이 끌어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담 요인 중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네.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된다면 미국이 지금 8월 이후로 관세 그 세수 수입이 한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이 관세 수입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튀게 만들고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국내로 돌아와 보면 사실은 환율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그렇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뭐 1,500원 가까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을 많이 높게 올렸던 요인들이 아직 그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라던가 그리고 그 국내 기업들의 이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상황이 그렇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켰던 요인들 중에 이런 경제 펀더멘털의 격차. 예를 들면 지금 올해 경쟁 성장률이 한국 1%, 미국 한 2%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해외 증시로의 이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사실 더 오를 여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방향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고 난 다음에 환율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어제도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환율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은 상황 좀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 KCGI가 반도체, 산업재, 소비재, 헬스케어 이 위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짜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오실 때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기를 주도로 보십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이 네 개 섹터를 주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선호도가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일단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반도체하고 소비재 쪽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런 실적
실적 모멘텀이 견고한 그런 기업들의 이런 시장 주도로 상승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그리고 또 이런 소비재, 화장품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에도 좋은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반도체는 이런 범용 메모리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진입하는 이 국면에서 머스트헤브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소비재는 이런 K 컨텐츠의 낙수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선 방산 이런 산업재라든가 헬스케어 네. 같은 업종들도 내년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난번에 김홍석 본부장 나오셨을 때 네.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ESS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2차 전지주들이 괜찮은데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십니까? 2차 전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최근에 네. 좀 시각 변화가 있습니다. 그 ESS 쪽 관련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강한 기대보다 많이 큰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미국의 이 전력 수요 굉장히 부족하다, 전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ESS 투자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ESS 관련된 쪽으로 해서 뭐 마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좀 담을 만한 그런 시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면 이제 마이너 포지션으로 좀 가져갈 만하다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2차 전지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내부에서 조금 변했다. 그래서 예. 마이너 포지션이라고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조금은 가져갈 만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남은 12월 마무리와 함께 내년을 저희가 준비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저희가 내년 네. 내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한국 증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세장에서도 조정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요. 그 조정 국면이 평시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저희가 과거에 이런 사이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너무 그런 조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자 하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방향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 AI 버블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 버블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 사이클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닷컴 버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이 붕괴가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 이 시장에서 버블 우려를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2000년도 4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버블이 붕괴가 되었었거든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버블 붕괴는 이 구조적 긴축이라고 하는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이제 수반되면서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세장은 충분히 이제 누릴 만큼 누리면서 이제 조정이 있을 때는 지금 이 구조적 긴축이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략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라고 하셨고 앞서 이제 50일 이평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얘기하시면서 AI 버블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내년에 투자 전략 짜주시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가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바이오 양자 전략 기술에 5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게 해서 조기 상용화의 의지를 좀 나타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가 나가나요? 우주청장은 2029년 달 궤도선 그리고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 이거는 목표니까요. 이루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KCGI 자산운용의 김영석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